1879년 무렵에 중국의 힘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있었다. 그때 개화적인 선구자들이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는데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놀러와서 문립독이 뭐냐고 저희들끼리 물어보고 있었다. 사나운 대륙의 군대들은 모두 선양에서 발전했다. 당나라 군대, 원나라 군대, 금나라 군대, 청나라 군대와 6.25 때 항미 원조 전쟁에 돌입한 모택동 군대의 주력이 모두 선양에서 발진해서 단동에서 강을 건넜고 의주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외국 군대가 물러가면 4대의 긴 대열이 그 길을 따라서 선양으로 갔다. 대열은 소리를 지르고 꽹과리를 때려서 늑대를 쫓으면서 이 길을 따라 눈 덮인 대륙을 건너갔다. 이 4대의 대열에 끼어들어서 전복과 저항, 해체와 재구성의 이념과 실천 방안이 또한 흘러들어왔으므로 길에는 주인이 없어서 그 위를 걷는 자가 주인이다 라는 선인의 옛글은 여전히 새로운데 그 주인 없는 길이 바로 선양, 단동, 서울을 잇는 의주로이다. 저녁 무렵 단동에 도착했다. 단동의 중심가는 온갖 접격업소들의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호텔 앞 4차선 도로 건너편이 압록강이었다. 강둑에서 젊은 남녀가 오랫동안 키스했다. 남자들이 허연 허벅지를 드러낸 여자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저무는 강의 하구 쪽으로 질주했다. 압록강을 거슬러 온 밀물이 호텔 앞 뚝방에 와서 철썩거렸다. 단동의 본래 지명은 안동이었는데 문화대혁명의 기운이 태동하던 1965년에 모택동 정부는 이 도시의 이름을 단동으로 바꾸었다. 동방을 붉게 물들이는 최전선의 도시, 혁명의 수출기지라는 뜻이었다. 강 건너 신의주는 불빛이 없고 순결한 고구려의 밤이 보존되어 있었다. 국경의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훑었다. 단동은 강 건너 쪽을 붉게 또는 어둡게 물들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였는데 단동의 첫인상은 휘황찬란하고 생기발랄하고 자본의 도시였으며 그 자본은 이제 초기의 축적 단계를 넘어서서 투자를 끌어들여서 팽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호텔방에서 밤의 단동거리를 망원경으로 살폈더니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자는 정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팽창하는 자본의 힘 앞에서 단동은 전환을 향한 자기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23일 오후에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 하구를 돌아보았다. 배는 강 건너 신의주 쪽으로 바싹 접근했고 위화도 어귀에서 유턴했다. 북한 여인들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북한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쪼그려 앉은 자세는 어렸을 때 내 엄마나 이모의 자세와 똑같았다. 빨래를 마친 여인들이 대야를 머리에 이고 마을로 돌아갔다. 멀어서 북한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멀었지만 여자라는 느낌은 전해져 왔다. 그 여인들의 마을은 칠을 하지 않은 단층 건물들이 회색빛 자연 추락을 이루었고 그 건물 위에 선군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선홍빛 현수막이 걸려서 회색과 선홍색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사내들이 허리를 굽혀서 뻘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었다. 인흥 433이라는 선명을 가진 배는 7 내지 8톤쯤 되어 보였는데 강의 상류마을과 하류마을 사이에서 여객과 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작은 배들도 모두 인민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었는데 깃발은 해풍에 삭은 것이 없고 모두 다 선명했다. 배들은 강을 가로질러서 단동 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위아래로 오르내렸다. 중강진이라는 이름의 배는
1호에서 6호까지 보였는데 모두 대형 크레인을 장착한 준설선이었다. 압록강 하구에서 모래 파기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였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이 강가까지 쫓겨와서 문장을 지었다. 우리 땅이 다 끝났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신하들이 끌어안고 울었다. 6.25 전쟁 때 끊어진 압록강 단교에도 이 극변의 정서는 배어 있었다. 1950년 10월 하순에 중공군은 이미 북한의 산하로 이동하고 있었다. 미군은 중공군의 개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공군력이 없는 중공군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중공군 30만은 눈이 내리듯이 조용히 북한의 산하로 이동했다. 팽덕회 사령부는 선양에 병참기지를 건설하고 선양, 단동, 신의주의 보급 축선으로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1950년 11월 8일 미 공군 전투기 600대가 신의주를 폭격했고 소위탄 8,500발로 신의주를 불태웠다. 미군은 압록강 하구에 항공모함을 대놓고 함포 사격을 퍼부었다. 신의주는 가루가 되었다. 압록강 철교 폭파작전에는 미 극동군 소속 B-29 폭격기 79대가 출동해서 교량의 450kg의 폭탄을 투하했다. 압록강 철교는 북한 쪽에서부터 4개의 교각 구간이 끊어졌는데 중국 쪽 국경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폭격기 조종사들은 고난도 기술을 발휘했다. 이날 날씨가 맑아서 조종사들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목표물 식별에 어려움이 없었다. 지금 압록강 철교가 끊어진 자리에는 녹아내린 철강제들이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굳어져 있다. 단교는 고전적 혁명 유적지로 보존되어 있고 30위안의 입장료를 받는 국제 관광 명소이다. 단교 입구에는 북한으로 진공하는 인민해방군 보병 대열의 모습이 투박한 부조상으로 조각되어 있다. 보병들의 무장은 소총 한 자루 뿐이었다. 그 뒤로는 만주로 진공하던 시절 일본 군대의 토치카가 침략의 증거물로 보존되어 있다. 중국 측 설명문에는 침략자 미군이 중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의 불씨를 압록강까지 몰고 와서 중국 국경에서 총질을 함으로써 중국 인민에게 엄중한 위협을 가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50년 연말부터 중공군은 30여 개 사단으로 밀고 내려왔다.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 두만강 전선에서 후퇴했다. 동부전선은 장진호 전투에서 수많은 사상자, 동사자를 내면서 흥남 철수에 성공했고 서부전선은 의주로를 따라 밀려내려와 1월 4일 서울을 다시 내주었다. 후퇴한 부대들이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쳤다. 대통령은 물을 마셨다. 그때 내 엄마는 2살 난 나를 포대기에 업고 부산으로 피난 갔다. 아, 젊은 엄마는 어린 우리 3남매를 끌고 어떻게 눈보라 속에서 부산까지 갔던 것일까? 내가 자라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2살 때 이 나라에서 발행된 신문을 모두 찾아서 읽었다. 지옥이 현실 속에서 펼쳐져 있었다. 1월 초부터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말했다. 피난을 가고 안 가는 것은 각자 임의로 하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갈 곳이 있고 갈 수가 있는 사람은 가는 것도 무방하겠다. 피난은 명령도 권유도 아니다. 다만 날씨가 추우니 피난을 갈 때는 식량과 이부자리를 지참하라. 근신자제하고 태연자약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질서를 지켜서 문명한 국민의 성숙도를 보여달라. 50만 피난민의 대열이 300리에 걸쳐서 남쪽으로 이어졌다. 고관 대작들이
군용차, 관용차를 징발해서 가재도구와 처자식을 싣고 피난민들의 대열 사이로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국방부 참모가 성명을 발표해서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국방부 성명은 피난민들에게 버리고 가는 김치나 간장, 된장이 있으면 가까운 군부대에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모든 지옥의 참상은 선양에서 단동으로 압록강 단교를 건너서 밀려 내려온 것이었다. 내 생애의 시발점에서 압록강 철교는 끊어져 있었고 그 지옥이 빚어내는 모든 조건들이 내 삶의 기초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내 고향은 의주로 맨 끝인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이 압록강 단교일지도 모른다. 지금 끊어진 압록강 철교의 녹슨 철강제들이 여름에 폭양을 받아서 뜨거운 비린내를 풍기고 있다. 그 단교에서는 강의 로망이나 강의 서정을 생각할 수 없었다. 너는 지금 어떠한 나라,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너의 2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너는 왜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가? 너희들은 왜 70년 전의 싸움을 아직도 싸우고 있는가를 그 끊어진 다리는 가혹하게 묻고 있었다. 강 건너 마을에서 이 집 저 집 연기가 올랐다. 무엇을 끓이는지 무엇을 태우는지 알 수가 없었다.